상법상 지배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지배권의 범위는 영업주나 지배인의 주관적인 의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한다. 주관적인 의도 아니죠. 추상적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했죠. 지배권은 영업에 관한 것의 하나므로 새로운 점포의 개설 또는 영업의 폐지 등은 지배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새로운 점포 개설? 지배인이 막 2호점, 3호점을 내요? 네, 그건 안 됩니다. 사장님이 2호점, 3호점을 내고, 야, 지배인 너 거기 너 임명할 테니까 너가 그 2호점, 3호점 좀 관리해줘. 이런 건 괜찮죠. 근데 아니 사장을 배제하고 지배인이 새로운 점포를 개설한다고요? 그 영업을 폐지해요? 그냥 뭐 오늘부로 2호점은 문 닫습니다. 뭐 지배인이 그냥 그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사장님한테 2호점은 제가 저기 그 영업점 폐쇄했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이건 사장님이 해야죠. 이런 것들은 일신 전속적인 권한이죠. 이런 거는 사장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약간 그런 거는 좀 구분을 해야죠. 그러니까 지배인이 모든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영업주에 가름해서 영업에 관한 거를 이렇게 모든 행위를 하라는 거지, 이 모든만 보고 그냥 뭐 다 되는 게 아니죠. 그쵸. 영업에 관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거죠. 그래서 영업주에 선임됨으로 이배인과 거래하는 상대방은 지배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못 한다니까요. 이거를 상대방이 거래할 때마다 그거를 뭐 회사 관계, 내부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누가 실권자인지, 누가 저기 파워 있는 분인지, 뭐 그런 거 다 조사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하면 상거래 이거 못 하죠. 이거. 그 때문에 원활한 질서를 위해서 표현 책임을 다 인정하는 방향이라고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었죠.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이게 맞는 지문이라고 볼 수 없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네. 그냥 거래하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영업주한테 다 물으면 됩니다. 지배인의 어음행위, 지배권의 범위에 속하더라도 지배인이 개인 목적을 위해서 한 어음행위의 효력은 영업주에 미치지 않는다. 이러면 안 되죠. 개인 목적을 했는지 어쨌는지 이 상대방은 모른다니까요. 이 상대방은 그걸 조사할 필요도 없고 조사할 수도 없어요. 네. 그냥 거래하면 됩니다. 이거는 지배인을 잘못 둔 영업주 네 책임이고, 웬만하면 다 영업주가 책임을 집니다. 상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표현 책임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 그래서 영업주에 미칩니다.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틀렸어요. 7번. 지배권은 영업에 관한 행위여야 하므로 영업주의 신분상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분상의 행위, 일신 전수적인 건 안 된다 이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이혼을 대신해 줄 순 없죠. 네, 그런 거는 말이 안 되죠. 이혼을 하고 말고 이런 것들은 내 주체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일신 전속적인 것들이에요. 그런 식인 겁니다. 영업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범인의 활동을 뜻하므로, 그쵸, 영업의 존재를 전제로 해서 하는 거지, 영업종을 멋대로 폐지한다? 혹은 자기 멋대로 새로운 점포를 개설한다? 이거는 뭔가 영업의 존재를 전제로 해서 영업을 확장해 나가는 거니까 왠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폐지하는 거, 개설하는 거, 다 이런 거는 사장님이 해야 될 거지 지배인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고 봅니다. 양도나 폐지할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 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판례 보면은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한다. 뭐 지배인 속마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외관적으로 봤을 외관법리라고 그러죠. 상법에서 항상 중요한 거. 표현책임, 외관법리 다 같은 얘기입니다. 외관법리. 겉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그냥 딴 사람들이 봤을 때 이런 거면 이런 거지. 그걸 네 마음속에, 지배인 마음속에 그 주관적 의사에 따라서 그렇게 휘둘릴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상거래 질서가 확립이 안 되죠.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속출할 거고요. 그렇게 했다가는. 그래서 객관적 성질을 이렇게 파악한다. 너무나 중요한 것들입니다.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어음행위를 하더라도 이러한 법리는 표현 지배인의 경우가 동일하다. 영업주에게 미친다. 지방 계약회사의 지방 분실장이 뭐 이렇게 권한 없이 대표이사에 이렇게 어음을 할인했어요. 네, 표현 지배인 성립 인정하죠. 그러니까 이 지방 지배인, 지방 분실장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밑에 사람 잘 관리하라 이거죠. 믿을 수 있는 사람 갖다 자리에다 놔야지, 아무나 갖다 놓으면 사람 잘못 본 그 영업주 책임이죠. 그쵸? 이런 배설을 위조하고 애초에 이런 사람을 쓰지 말았어야죠. 네. 그 상대방은 죄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표현 지배인 성립이 인정된다. 영업주가 책임을 다 져야 된다. 왜? 표현 지배가 성립하면 표현 대리 민법에서 배우죠. 네. 본인에게 그 효과가 미치죠. 효력이 발생합니다. 8번 지배권 남용, 적절하지 않은 거.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배권을 행사한다. 이런 걸 남용이라고 하죠. 네, 자신이나 어떤 제3자의 이익. 네. 배임 같은 경우도 뇌물수수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받거나 다른 사람이 받게 하거나, 그렇죠? 절도도 내가 훔치거나 다른 사람이
그 훔쳐가지고 다른 사람이 갖게끔 하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 혹은 제3자의 이익도 다 똑같이 다 내가 받은 걸로 다 처분이 되죠. 안 그러면 내가 직접 안 받고 다른 사람을 한 달이 거쳐가지고 세탁을 하니까. 그래서 형법의 모든 죄들이 다 이런 같은 식이죠. 예, 여기서도 상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면 지배권 남용이 되죠. 맞는 질문. 지배인이 권리를 남용한 때는 상대방이 악인 경우 거래에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상대방이 악이면은 알고 있었으면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죠. 이것도 맞습니다. 상대방이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저 중과실이면 가능하죠. 이것도 맞네요. 지배권 남용의 법리. 주관적 의도 아니라니까요. 지배인의 속마음은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했다가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속출합니다. 네,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외관 법리. 항상 외관 법리. 상법은 외관 법리. 표현 책임. 이게 그냥 떡튀순보다도 더 가깝게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는? 이거는 항상 따라 나와야 됩니다. 대리권 법행위에 적용된다. 주관적 의도가 아니고요. 네, 객관적으로. 8번. 표현 지배인.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 악의인 경우에는 네, 남용했더라도 상대방이 알고 있었으니까 너 알고 있었잖아. 이걸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네. 악의와 선의는 완전히 법에서 대우를 받는 게 천지 차이로 대우가 달라지죠. 네. 그 다음에 상대방은 선의여야 됩니다. 과실 있는 선의인 경우에는 경과실이면 선의로 봐주고요. 경과실 정도는 가벼운 과실이니까 그냥 넘어가자 이거죠. 그래서 선의로 보고 그러니까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이거죠. 영업주가 책임을 지라 이겁니다. 근데 중과실이면 그때는 악의로 보겠다. 과실이 너무 중하다 이러면 고의와 같이 보겠다 이거죠. 고의는 아니지만 고의나 다름없게 취급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 통설이고요. 지배인의 행위 당시의 주관적 의사는 관계없이 그 행위를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한다. 네. 했고 9번 미성년자 적절한 것은 법정 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자, 이거 성년자로 보는 거는 이건 민법에서 나오는 거죠. 네, 이거는 민법에서 미성년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결혼을 하면 이제 그 옛날 그 어른들 말로 그 뭐 머리에 뭘 올렸다고 그러죠. 네, 그러면 이제 결혼했으면 이제 다 컸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성년자로 의제를 합니다. 그래서 어른으로 봐준다 이거고, 이 규정은 민법에서 혼인에 대해서 나오는 거지 상법에서는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규정이 나오는 거는 미성년자라고 하면 민법을 공부한 사람은 당연히 그 공부한 게 있잖아요. 성년 의제.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랑 혼동하게끔 이렇게 해서 문제를 낸 겁니다. 상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의 허락을 얻으면 영업을 할 수 있는 게 맞는데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미성년자가 성년자로 되는 건 아니라고요. 그런 규정은 없다고요. 틀린 겁니다. 민법하고 섞어서 냈어요. 법정 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이를 등기하여야 된다. 이거는 맞죠? 네. 무한 책임 사원이 된 때에는 이를 등기하여야 된다? 무한 책임 사원이 나도 헷갈리네. 무한 책임 사원이 된 때에는 사원 자격으로 인한 행위를 능력자로 본다. 이거는 무한 책임 사원이 됐을 때 능력자로 보는 거죠. 무한 책임 사원이 된 때에는 이를 그 능력자로 본다는 거지 등기를 하라는 건 아닙니다. 등기는 법정 대리인의 허락을 영업을 하게 될 때 그때 등기하라는 거고, 지금 내용들을 막 섞어서 냈어요. 지금 정확하게 모르면은 헷갈리죠. 예, 이거는 무한 책임 사원이 됐을 때 능력자로 본다. 예, 그러니까 무한으로 바꿔야 되니까 틀렸고, 법정 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에 무한 책임 사원이 된 때에는 이걸 등기하는 게 아니고요. 등기는 영업을 할 때 등기를 하는 거고, 예, 이거는 능력자로 본다. 예, 이게 일로 들어가야죠. 아까 이거 두 개를 또 짬뽕해야 되고, 이거 틀렸네요.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이런 문제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좀 참 치사하고 유치해 보이는데, 근데 이런 문제가 좋은 문제입니다. 예. 왜냐면 이게 교수님들이기 때문에 법에 통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민법 규정도 이렇게 섞어가지고 내고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풀면서 문제 진짜 그지 같네 이러고 할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는지를 이런 문제를 통해서 그걸 잡아나가는 겁니다. 이걸 기본서를 그냥 쭉 읽으면은 이게 내가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어쩐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객관식 문제풀이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런 건 참 좋은 문제예요. 이렇게 문제를 유치하고 치사하게 바꿔낸 게 아니고요. 이게 다 그럴싸하거든요. 법정 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이렇게 되면은 이런 거 등기해야 되나? 무한 책임 사원이니까 이게 이렇거든요. 이거는 상법 조문들을 법조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민법 826조에 나와 있죠. 성년 의제. 미성년자가 혼인할 때 성년자로 본다. 요거를 지금 상법의 미성년자에다가 이렇게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